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을 이직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조직관리, 인력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람 관리, 조직 관리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어떤 조직에 넣어야지만이 그 친구가 가장 잘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사람을 어디에 써야 될지 뭐 할지.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직을 하면서 이제 조직의 장도 맡아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의 장들은 항상 착각을 하고 있더라. 어떤 착각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나는 부하 직원을 참 사랑해. 물론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착각은 그들도 나를 좋아할 거야라는 착각을 해요. 진짜 그럴까요? 난 좋은 리더는 알지 몰라도 최소한 어떤 다른 옆에 있는 팀장보다는 그래도 난 좋은 사람일 거야. 진짜 그럴까요? 부하 직원들은 그래도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정말 알아줄까요? 부하 직원들이? 이 세상에 좋은 팀장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조직의 장도 해봤고 또 팀원도 해봤고 부선도 해봤고 두루두루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죠? 저는 항상 직장 생활을 제 사업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장도 해봤고 또 사장님도 모셔봤고 또 오너도 모셔봤고 또 팀장님도 모셔봤고 상무님도 모셔봤고 전무님도 모셔봤고 다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제 팀원들도 또 있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조직장의 입장과 또 팀원의 입장에서 이제 상반되게 봤을 때 이런 착각들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은 소통되지 못하면 나의 착각, 서로의 착각인 거죠. 팀원들은 결코 그 팀장을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 난 우리 팀장님이 참 좋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팀원들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조직 관리를 장기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장기를 잘 두지는 못하지만 이제 일단 보면 차, 참 쭉 가죠, 그죠? 어떤 일을 맡기면 거침없이 쭉쭉 바로 직선으로 가죠, 그죠? 중으로, 행으로, 바로 직선으로 굽히지 않고, 그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점은 장애분이 없을 때는 차는 거의 무소불위로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무섭죠, 그죠? 그렇지만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이 돌아가지를 못하는 게 차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 맡기면 쭉 잘 해나가는데 만약에 일하다가 어떤 역경이나 장애가 닥쳤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 포는 그 앞에 뭐라도 하나 있어줘야지만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다면 결국은 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쫄이 있든지 뭐 상이 있든지 마가 있든지 차가 있든지 뭐라도 있어줘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팀원이 있어야지만이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포형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와 상은 두 칸을 건너뛰거나 한 칸을 건너뛰거나 이건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능수능란하지만 딱 궤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한 칸 갔다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게 마고 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거나
아니면 왼쪽 특화하거나 좀 더 능수능란한 측면도 있지만은 궤적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 쫄. 능수능란하지만은 좀 제한된 범위죠, 그죠? 한 칸씩밖에 못 가고,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일은 잘 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추진력이 강하거나 또 이제 그 쫄의 가장 큰 문제가 뒤로 후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밖에 못 가죠, 그죠? 앞으로 옆으로밖에. 그런 단점들은 있죠. 단 차분차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는 쫄이 상당히 또 힘을 발휘하는 거고요. 사, 사는 조직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가까이 두면 상대 나를 보호를 잘 하지만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겠죠. 이게 이제 조직을 장기에 비유해 봤습니다. 조직의 상위 5%는 그냥 놔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조직 관리에서 그런 말 합니다. 고성과자가 한 명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고성과자를 이제 저성과자 있는 데를 같이 넣어 좀 같이 조직을 편입시켜 놓으면 저성과자가 고성과자로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고 도리어 고성과자가 저성과자 내지는 일반 성과자 된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성과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승까지 했던 사람들이 일반 승까지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 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고승까지는 고승까지대로 그냥 놔두는 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랍니다. 굳이 고승까지한테 이렇게 저렇게 지시나 또 정해진 틀로 가두거나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승까지라더라고요.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승과자를 그냥 놔둬라. 가두지 말아라. 조직 관리를 할 때도 고승과자를 굳이 저승과자 조직에 편입시켜가지고 저승과자를 고승과자를 올려 노력하지 말아라. 도리어 더 고승과자가 일반 승과자로 더 내려갈, 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승과 태도, 기술과 지식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그 체득이 되더라고요. 직선생활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게 아니고 병장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렇죠? 병장이 제일 똑똑한 이건 뭐예요? 제일 똑똑해 보여. 그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가장 잘 알거든요. 그죠? 그 군대 생활, 군대 문화, 군대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가장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기술이나 지식은 습득이 가능해요. 물론 습득하는 시간, 정도, 역량, 레벨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시간 지나면 이런 기술이나 지식은 습득 가능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과 태도입니다. 인성과 태도는 결코 시간 지난다고 개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인성과 태도라는 부분이라고요. 너희들이 학교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듣는 이 수업 내용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 못하지만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런 교과서나 시험 보는 거나 평가나 A뿔이나 B뿔이나 C뿔이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할 것들은 바로 인성과 태도다. 이건 길러지는 것, 그, 그, 길러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너희들이 개발도 가능하다 사실은 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성과 태도. 이쪽에 개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인성과 태도는 시간이 걸릴 뿐이고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정도가 다를 뿐인 거지. 개발하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태도. 이거 선천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물론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인성과 태도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과 태도 길러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조직생활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할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이사에서 법을 탈락한 어느 임원의 탈락 이유. 이 사람이 상당히 고승가자였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다음 차기 대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을 탈락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지금들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 메일을 띄웠답니다.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대표에서 탈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답장이 왔답니다. 당신은 유머가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비아저씨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인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인사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더라. 라는 평이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대표이사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답장 왔답니다.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이 임원은 크게 부끄러워했었고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스스로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경비아저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시면 먼저 인사하고 또 인사하시면 잘 받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인성과 태도 길러가는 이게 조직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